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연빛납니다. 요즘 단독주택 매수 문의가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11월 한 달간 단독주택 매매는 2,200여 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의 영향도 한몫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의 전망이 흐려졌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아파트 시장의 흐름들, 또 부동산 흐름들 저희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02-3424-8393번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문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리얼피에셋 박병찬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정세가 정세인 만큼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은 뭐 맡은 바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도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네. 오늘도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오늘 강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희 네. 강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강의 주제는요. 신도시 상가 투자 주의보입니다. 경기 불황으로 상가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도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깔세 점포가 수도권 2기 신도시로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통상 3개월에서 6개월만 단기로 상가를 임차해서 매장을 운영하는 걸 깔세라고 하죠. 기존 도심 주요 상권을 벗어나서 위례 신도시와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 또 하남 미사강변 도시 등 신흥도시 곳곳으로 침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도시 상가 투자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좀 쉽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신도시 상가 매수 주의한다라는 주제로 좀 강의 짧게 해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내년도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이 나올 것 같은데요. 특히 조심해야 될 부동산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이 상가인데요. 상가 중에서도 신도시에 있는 상가죠. 신도시에 있는 상가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로 이제 분양권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이죠. 이 두 가지 상품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어떤 게 돈이 됩니까를 묻기 전에 어떤 게 내가 피해야 됩니까? 어떤 게 위험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시는 분들이 재테크를 잘하세요. 따라서 일단 위험을 먼저 피하는 게 순서니까요. 그러면 오늘 알아볼 거는 이제 신도시 상가를 알아볼 건데요. 신도시 상가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또 분양가도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이유는 다름 아닌 저금리입니다. 금리가 원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단순히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은행을 피해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하에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관심을 돌리시고 알아보던 중, 그래 월세 하면은 상가지, 그리고 신도시라면 더 좋지 않을까. 어떤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 신도시 상가에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이 신도시 상가에 엄청난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이 없이요. 그냥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1년이 아니라 뭐 6개월, 8개월, 또는 뭐 4개월, 10개월 이렇게 보증금도 없이 의무 임대 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단기 월세, 일명 이제 깔세가 유행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위례 신도시도 그렇고요.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정상적으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증금도 없이 제발 좀 짧지만 좀 들어가서 장사를 해다오, 월세 좀 다오 이렇게 급한 깔세 물건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시사점을 볼게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단순하게 뉴스에서 얘기하는 경기 불황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원인을 찾자면요. 제일 큰 문제는 분양 가격 자체가 너무 높았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높았고 이 분양 사무실에서 설명하는 그 예상 월세가요. 예상 월세가 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월세를 너무 높게 설명한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거에 한 반 정도도 못 맞추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공실로 내빌 수는 없고 대체로 또 상가 건드리시는 분들이 융자를 안 받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면 이자만 계속 낼 수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깔세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분양가가 어느 정도까지 비싼다면은 위례 같은 경우에는 분양 평수 이제 3.3제곱미터당 한 4,500, 4,900이라면요. 실제로 분양 면적 대비 시 면적은 절반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건물 한 평에, 땅 한 평이 아니라 건물 한 평에 억 단위를 주고 상가를 사는 꼴이 되거든요. 땅도 아니라 건물을 말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양이 되고 거래가 됐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으로 인해서 들어온 수요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저금리 시장에서 은행을 좀 피해보고자 부동산에 대한 경험도 없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신도시 상가 고분양가 물건들을 샀던 것 같아요. 뭐 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당 한 3,000에서 한 4,000 정도니까 건물 면적으로 따지면 건물 한 평에 6,000, 뭐 8,000 이렇게 주고 샀다는 꼴이거든요. 너무 비싼 것이죠. 따라서 상가를 볼 때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가급적이면 참을 수 있다면 매수 시점을 늦춰보는 건데요. 금리가 최소한 두세 차례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내용 보시면 상가와 금리는 정확하게 반비례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금리가 최고 비쌀 때 상가는 싸요. 그리고 금리가 최고 바닥일 때 상가는 비싸요. 이 둘은 반대로 움직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이 상가 시장의 어떤 가격들이 어떠냐를 알기 위해서는요. 금리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금리가 이 시장에서 이 금리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뭐 낮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 사상 초유의 최저금리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역대 사상 최고의 상가 분양가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가급적 지금보다는 금리 상승 후에 매수를 검토해 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라고 좀 답변 드리고 싶고요. 또 두 번째는 월세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인데요. 꼭 상가를 통해서 월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대체제가 뭐가 있냐면요. 방식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활용해서요. 좀 세금 혜택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요건을 갖춰 두시고 이 서울 중심권에서요. 좀 소형, 조그만한 그런 주택으로 접근하는 게 보다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왜 소형 주택으로 접근하냐면 첫째는요.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자란 소리예요. 그러면 분산이란 말이 떠오르실 거고 서울에 이렇게 중심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역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좀 포인트 잘 잡아서 뭐 용산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한강변 쪽에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도심권도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좀 분산하면서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시고 이렇게 좋은 지역들을 분산하되 이 상가만큼의 어떤 임대 수익률이 고수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 안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월세가요. 그리고 월세와 더불어서 어떤 외적인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동산까지 함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꼭 상가에 목매일 필요는 지금 시기상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신도시 상가 매수 주의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상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보다는 조금만 참아보시는 게 좋겠고 금리 상승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예. 이미 상가를 갖고 계신 분들, 좀 네. 답답하신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답변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갖고 계신 분들은 첫째 봐야 될 게 이겁니다.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유지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올라주겠는가가 아니에요. 유지될 수 있겠는가? 유지될 수 있다라면 보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도시 상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보편적인 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 이런 것들은 크게 거품이 많은 건 아닙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주는 그런 맛은 또 없어요. 대신에 나는 가격 상승에 대한 미련은 없다. 단순히 내가 월세가 꾸준히 나오면서
뭐 생활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다면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상가에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의 제일 중요한 점은 지금 받고 있는 월세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신도시 상가들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네. 따라서 그 부분은 전문가 자문 토대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지금 상가 투자는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겠다. 금리가 변화되는 걸 보고 다시 투자를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리고요. 그리고 투자를 검토하신다면 상가보다는 소형주택 쪽을 고려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전문가 의견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저희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상담 문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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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립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이신가요? 아, 네. 올 10월 달에요. 네. 마포 한강 아이파크를 네. 실거주 쪽보다는 투자로 네. 예, 분양을 받았어요. 34평. 예. 근데 아쉽게 한강 뷰는 안 보이는 네. 뒤쪽 동이 됐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분양권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 그냥 실거주도 하면서 좀 실거주 쪽으로 가야 될지 네. 전문가님한테 조언을 좀 얻고 싶어서 예,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포 한강 아이파크고요. 34평형 보유하신 시청자분인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여기 마포구 망원동 그 한강 아이파크 10월달에 분양한 거예요. 망원 1동에 단독주택 그 재건축한 거요? 예. 네,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예. 몇 평대를 받으신 거예요? 34평이요. 34평. 네네. 그 받았던 목적이 뭐였어요? 사실은 투자로 받았어요. 투자로요? 예. 한강 뷰가 아쉽게 안 됐어요. 금액은 얼마 분양가 받으셨습니까? 7억, 5층이라요. 7억 한 800? 예. 7억 초반으로 5층이어서. 네네네. 자, 일단은 뭐 결론을 먼저 드릴게요. 네. 자, 그 보유는 하시되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투자라면은 이건 장기 보유는 안 돼요. 아, 예. 제 생각에는 한 내년도 하반기나 이렇게 분위기 봐서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실거주 하실 거라면 네. 그냥 들어와서 뭐 거주해도 되긴 되는데 재테크적인 측면이 좀 약한 부동산입니다. 아, 네. 네, 이게 지금 단지가 좀 작잖아요. 네네. 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여기는 망원동이에요. 네. 망원 1동이고 뭐 다 좋아요. 이제 한강변이기도 하고 다 좋은데요. 이제 이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이제 마포나 서대문권에 그 유명한 이제 아파트들이 많아요. 분양권 뭐 인기 끄는 것들이 되게 많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저쪽에 뭐 이대역에 대흥 2구역 뭐 신촌 그랑자이부터 해서 뭐 많은 분양권들 관심이 많은데 요게 조금 이제 관심이 좀 떨어지는 단지예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첫째 일단 요게 소규모예요. 네. 규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소규모라는 게 좀 단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좀 아파트라는 게 이 여러 단지들끼리 좀 어우러져서 뭐 어떤 시너지가 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좀 좋을 텐데 이게 주변에 어떤 손잡을 게 없어요. 예를 들면은 주변이 대부분 다 노후주택가거든요. 네. 이 노후주택가로 이제 둘러싸져 있어요. 주변에 완전히 다. 그러니까 이제 앞쪽으로는 한강변이 바로는 아니고 뭐 한 블록 두 블록 뒤에서 한강변 가까운 건 좋은데 단지가 조금 소규모고 이 주변이 다 이제 노후주택가로서 약간 어떤 좀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끼리 좀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식이 조금 못 미치고
분양가도 좀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아파트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마포나 여기 뭐 상수나 지금 현재 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 분양 끝난 것들 피가 붙어서 얼마까지 가고 있냐면은 뭐 20평대가 7억이 다 넘고요. 네. 20평대 다 7억에 넘어가요. 지금 마포권이 넘어가고 뭐 30평대 같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 8억 중반, 한 8억 5천 달라는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 아파트 30평대가 조금 저층이긴 합니다만은 7억대 초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는 들어올 수 있어요. 단지가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한 7억 정도로 20평대는 좀 너무하다. 한 30평대 살 만한 거 없나. 이런 수요자분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난 실제 거주할 거야 라는 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들어오는 실거주 수요가 있고 실수요라 그러죠. 그리고 나는 좀 값이 올랐으면 좋겠어. 어떤 난 투자를 하고 싶어. 이 투자 수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실수요만 들어와서는 값이 오르는 맛이 좀 떨어져요. 이 투자 수요가 좀 쭉쭉 들어와 주면은 좀 값이 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요. 근데 요 이제 그 마포 한강 아이파크라고 말씀하신 이제 망원 일동 재건축의 경우에는 투자 수요 빈도는 좀 낮을 것 같고요. 네. 이 실수요가 많은 것보다는 좀 꾸준할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 피가 아예 안 붙을 건 아니고 향후에는 한 많이는 아니고요. 한 3천에서 한 4천 요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거기까지밖에 안 보여요. 네. 따라서 한 7억 5천, 7억 4천 정도 되면은 한번 재문의 주시면 그때 가서 한번 재진단 봐드리고 싶고요. 네네. 우선 지금 분양권 분양 받으셨으니까 갖고는 계세요. 네. 갖고 있고 7억 중반까지 목표를 두자고요. 아, 그리고 7억 중반 됐을 때 들어가 사실 게 아니시라면 네. 파는 게 맞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의 아파트인데요. 뭐 길게 보지 마시고 한 1년 정도 7억 중반까지 목표가로 생각하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투자하실 때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아, 예. 저희 그 부모님 댁이 동천동, 용인으로 네, 그 부모님 댁 근처로 지금 이사를 한번 좀 갈까 하는데 예. 그 써니밸리 아파트 그쪽 사시거든요. 네, 위치가 어디죠? 네. 용인? 용인 수지구 동천동요. 네, 예. 그 써니밸리 아파트라고 네. 1단지요. 네, 네, 네네. 요게 지금 부모님이 30평대 살고 계시는데 네, 저도 지금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해요. 네. 지금 근처고 해서. 네. 그리고 이제 거주 겸이기도 하고 이제 돈이 많지 않아서 이게 또 나중에 좀 투자 목적도 조금 있어서 요거를 한번 매수를 언제쯤 시점이 좋을지 아니면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실거주 목적이신 거죠? 그렇죠. 주로는 그런데 아무래도 네. 그래도 또 뭐 미래도 향후 보고 이런 게 전망도 좋으니까. 궁금하시고. 예,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분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이제 보시는 물건은 거주하실 용도로. 아, 예, 그게 강하죠. 네, 예. 좀 얼마 정도 시세짜리 보셨어요? 지금 30평형대 봤고요. 네. 시세 보니까 한 4억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한 4, 5천. 자, 결론 드릴게요. 아, 예, 예. 요거보다는 다른 거 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본인께서 이해가 된다라면 한번 그렇게 한번 실행에 옮기는 건 어떨까 싶고요. 아, 예, 예. 자, 한번 봅시다. 네. 자, 지도를 조금만 넓게 볼게요. 넓게.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좀 넓게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여긴 지금 이제 그 동천동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자, 봐요. 그럼 여기 자, 요쪽이 지금 문의하신 아파트가 있는 쪽이 동천동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신봉동이라고 있어요. 아, 자, 예. 지도 넓게 보니까 보이는 건데 이제 뭐냐면 신분당선은 여기 동천역이 있으니까 역세권은 좀 더 가깝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있어요. 자, 말씀하신 게 이 그 동천동에 30평대 보신 거예요. 네네. 30평대가 얼마냐? 한 4억대 중반 간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신봉동이라는 동네를 한번 꼭 가보세요. 신봉동에 가보시면 40평대 뭐
신봉 애지자 이런 것들이 지금 한 4억대 중반가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똑같은 다 아파트인데 신봉동 40평대 여기 뭐 그 동춘동 뭐예요? 그 30평대 금액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예를 들면 한 6년 전, 7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이 두 아파트는 무려 2억이나 차이가 났었어요. 최소 2억 넘어. 2억 이상 차이가 났었어요. 어디가 더 비쌌냐면은 신봉동 40평대가 한 2억 이상 더 비쌌어요. 근데 지금 신분당선이 이쪽 근처로 뚫린 것도 있고 또 요새 대형이 힘을 써요, 못 써요?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중소형만 잔뜩 오른 거예요. 둘이 만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 써니밸리 아파트가 이쪽 신봉동 40평대를 금액을 아예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한 채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겠냐?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절대 무시하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게 다 서열이 있고 다 연관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과거에 왕년에 2억이나 더 비쌌던 아파트는 같아졌는데 역전이 된다?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신봉동 일대 대형 아파트가 오르기 전까지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요거를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말씀드린 신봉동 일대는 예를 들면은 거의 중소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수준은 이쪽보다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높아요. 그렇다면은 이쪽으로 그냥 가는 게 어떨까 싶고 아니면은 그 뭐죠? 저쪽 내려가서 상현동에 있다 같은 경우도 용인은 또 대형이 싸요. 그러니까 하도 대형들 저렴한 게 많다 보니까 30평대가 그래 내가 대세니까 40평대, 50평대 시세를 무시한 채 혼자 막 역사를 쓸 수는 없어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신봉동을 한번 가보시고 그래도 나는 이쪽이 낫다라면은 선택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가보신다면은 주거 환경 여건도 지하철이 조금 더 걸어갈 뿐이지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시세 행보도 신봉동의 대형이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은데 한번 꼭 가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천동도 살펴봤고 신봉동 살펴봤는데요. 더 나은 쪽으로 지금 조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기 홍동구 은봉동에 네. 대림 1차하고 2차 아파트가 있는데 네. 그게 2차를 한번 봤어요. 예. 그래서 살면서 투자 가치도 좀 있나. 네. 오래된 아파트인데 가격도 아직은 좀 저렴한 것 같고 해서 네. 어떨까. 네, 한번 성동구 응봉동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림 몇 차 보셨다고요? 2차요. 2차. 근데 세대수가 좀 작아요. 300 몇 세대밖에 안 돼요. 몇 평대 보셨어요? 32평. 얼마짜리 봤죠? 4억, 아니 지금은 5억, 뭐 높은 층은 5억 한 3천까지도 내놓더라고요. 그건 너무 비싼데. 그러니까. 일단은 많이 거주하실 올랐어요, 거예요? 네? 거주를 하실 겁니까? 네, 거주도 하면서 투자 가치가 좀 있나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려보고. 그러셨구나. 자,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은 바로 밑에 아파트예요. 그러세요? 네. 자, 일단은 결론 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만. 대림 2차 가시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으십니까? 아니요, 안 받을고. 그렇다면은 그 1차, 2차 말고요. 네. 옆에 대응봉동 현대 있거든요. 현대요? 그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네. 자, 봅시다. 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은 응봉동은요. 지역적으로 이제 강북이지만은 강남가긴 편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성수대교 타면 바로 이제 압구정 들어오거든요. 네. 그리고 성수동도 옆에 있고 이쪽에 옥수동 있고 다 좋은데 지금 현재 이제 시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셨단 말이죠. 네. 네. 보신 아파트가 말씀하신 게 응봉동 대림 2차를 보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옆에 1차가 있어요. 네. 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쪽에 이제 있는 응봉 현대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네. 1차, 2차 중 지금 대림 1차가 어떠한 사업이 진행 중이죠? 뭐 재건축? 에이, 재건축이 아니죠. 재개발?
재개발도 아니죠. 리모델링이 하고 진행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런데 리모델링. 리모델링이, 예. 그러면 봐요. 대리미차 아파트는 왜 재건축을 하지 않고 예. 왜 리모델링을 할까요? 그러니까요. 이유를 모르세요? 네.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전문가시네. 우리 시청자님 뭐 사업성이 없어요? 완전 전문가시네.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요. 네. 사업성이 좋냐 나쁘냐를 판가름하는 게 첫 번째 잣대가 까이고 있는 대지지분 면적이 넓냐 네. 좁냐 이거 아닙니까? 예. 여기 다 아파트 몇 층이에요 지금? 15층? 그렇죠. 한 15층 가죠. 네네. 그러니까 땅이 되게 적은 거예요. 예. 지금 강남도 유명한 아파트 재건축도 다 5층짜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땅이 적다 보니까 예. 재건축이 좀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낡은 아파트 돌릴 수는 없으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리모델링도 사실 재건축보다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대림 2차도 그러면 나중에 똑같이 땅이 적으니까 1차처럼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선 말이죠. 네. 단지가 어느 정도 좀 커야 돼요. 네. 근데 이 응봉 대림 2차 3동짜리 아파트인데 단지가 너무 작아요. 그래요. 작아요. 작으면은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요. 네네. 따라서 유사한 상황이라면 네. 금액도 거의 뭐 큰 차이가 없다라면 네. 현대를 그냥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현대는 대림 2차보다는 단지가 한 2배는 커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단지라면 향후에 네. 이 동네는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아예 없다 보시면 되고요. 네. 리모델링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대림 1차가 할 수 있는 이유도 단지가 크니까 할 수 있듯이 네. 응봉 현대를 보는 게 낫고 그러면 대림 1차는 어떻냐? 이건 비싸요 지금요. 많이 올랐어요 리모델링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유사한 금액적으로는 현대랑 대림 2차가 비슷한데 단지 네. 규모 딱 봤을 때는 2차는 좀 머리 아플 것 같고 네. 현대가 어떨까 싶으니까 그렇게 한번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요. 네. 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면 요 번호로 다시 전화 줘서 상담 받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 전략 대공개 세미나가 예정돼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장소는 5호선과 9호선이 지나는 여의도역 4번 출구 동화빌딩 6층입니다. 와우파 강의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또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는 02-3424-8393번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그 점이 궁금하신가요? 분당구 네. 구미동에 예. 주공 무지개 마을 12단지에 살고 있는데요. 네. 그 매도 시점이랑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을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그 성남시 중앙구 네. 은행 이동에 주공 26평형 매수를 조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을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렸거든요. 아, 지금 사시는 곳을 매도하시고 지금 옮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움직이는 건 좀 생각 좀 해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제가 말씀하신 아파트가 2개인 건 알겠는데요. 네? 아파트 2개 질문 주신 거 아닌가요? 두 개는 아니고요. 어떤 네. 게 질문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아파트가 궁금하세요? 구미동 네. 살고 있는 집은 구미동에 지금 무지개 마을 주공이에요. 네. 누티마을 주공이요? 예. 잠깐만요. 누티마을 주공 몇 단지세요? 무지개 마을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지개 마을, 네, 무지개 마을? 네. 주공 12단지. 12단지요? 네, 예. 몇 평대 갖고 계세요? 21평이요. 거주 중이시고요. 예. 이거는 팔 필요가 없어요. 네, 파시지 마시라고. 보유하시면 돼요. 팔지 말고 보유하라고요? 네, 팔 필요가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아까 또 물어보시지 않으셨나? 네. 은행 은행동. 주공이요. 은행 성남시 중앙구 은행 이동 주공 아파트 쪽에 26평 정도. 재건축이요?
네, 재건축하는 곳이요. 아, 몇 평대 갖고 계신데요? 지금 그거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를 좀 하고 싶어서 아, 투자로. 26평으로. 예. 네, 이것도 사도 돼요. 아, 이것도 사고요. 사도 돼요. 일단 이거예요. 아. 지금 성남에서는요. 네. 잠깐만 판사할게요. 자, 보시면요. 간단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자, 여기가 은행 주공이거든요. 예. 이쪽에 신흥주공 아세요? 신영주공은 알아요. 예. 네. 이 두 아파트가 이제 성남에서 몇 안 되는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일단은 예. 신흥주공이 먼저 스타트가 된 거고 은행주공은 이제 아직은 후발주자고요. 네. 자, 이런 상황인데 신흥주공도 그랬고 은행주공도 그랬고 둘 다 이 대지지분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사업성도 좋고 조합원분들이 추가로 내는 돈도 꽤 적었던 아파트거든요. 저기 뭐예요? 신흥주공이요. 네. 따라서 은행주공도 깔고 있는 대지지분 면적이 신흥주공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네. 아파트 꽤 저렴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신흥주공처럼 가긴 갈 건데 그 같은 평수 기준으로 이제 시세 차이가 한 1억 이상 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한 1억 정도는 중장기 보유 시에 뭐 움직이만한 소지는 보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이제 신흥주공이든 이 은행주공이든 네. 인근의 새 아파트 시세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옆에 단대 푸르지오라고 있어요. 네. 요거 20평대가 지금 한 4억 5천 간단 말이죠. 예, 맞아요. 예. 그러면은 요 새 아파트들도 20평대가 최소한 얘보다 비싸면 비싸지 싸진 않을 거거든요. 예.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20평대를 그냥 갈 수 있는 면적대 시세가 지금 한 3억대 중반이면 갈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수치상 계산상 1억 정도의 이론상의 어떤 상승은 가능한 여건이 맞으니까 다만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짧게는 안 되고. 그래서 한 4, 5년 묻어놓겠다고 하신다면은 뭐 결과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재건축의 여건에서 어떤 좌지우지하는 제일 중요한 요건인 대지 지분 면적이 넓고 그리고 인근의 아파트 시세 봤을 때 분양가가 그렇게 낮은 동네는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사업성은 나올 거다 보니까 뭐 투자 목적이시면 매수는 괜찮고 아까 뭐 말씀하신 구미동 아파트는 거주 중이시라면은 그거 팔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요. 아, 그 팔고 갈 때가. 네, 아마 알아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 알아보셨으면 아마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팔면 정말 갈 데가 없으니까 가만히 계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럼 만약에 그 구미동은 네. 만약에 파는 거는 언제 시점 정도에 파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만약에? 그걸 파는 거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예. 재테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요. 아, 재테크. 왜냐하면 내가 좀 더 자금력이 확보가 되어야지만 네. 운신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 마네 자체로 뭘 해보세요 하지 마시고 걔는 거주용이에요. 두시면 되고 네. 이렇게 재테크를 통해서 별도의 재테크를 통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쭉. 네. 아,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계속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알아보신 은행동의 주공 아파트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멀리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세요? 아, 예, 저기 수원의 우만동의 월드메리디안 아파트인데요. 네, 수원이고요. 네. 이 아파트를 지금 전세에 놓고 있는데, 네. 네, 이거를 언제 매도를 해야 할지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전화드렸어요. 지금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2년이요. 네, 수원의 우만동의 아파트입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0평대 보유 중이세요? 네. 전세예요, 월세예요, 뭐예요? 지금 전세로 하고 있어요. 들어가서 다시 거주하실 계획은 없고요. 예, 없어요. 자, 결론을 드리면은 이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매도하시고 다른 거로 갈아타 보는 거를 시도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이유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쉬워요. 네. 저기 메르디앙 아파트예요. 우만동에 있는 건데요. 네. 다 좋아요. 단지도 크고 이게 이제 2,000세대가 넘으니까 대단지고 입주한 지 한 12년 됐는데 네. 자, 지금 30평대 시세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 시세는 뭐 3억 6천 정도요. 자, 몇 층이세요? 본인 소유물이? 아, 저는 11층이요. 11층. 자, 봐요. 그러면 자, 요쪽에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12년 된 아파트 30평대 뭐 3억 6천이다. 좀 더 부를 것 같은데 아무튼 3억 6천이다. 라면은
뭘 보냐면 똑같아요. 얘도 이제 주변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주변을 네. 살펴보니 오늘 자꾸 용인이 자꾸 나오네. 여기 바로 용인이거든요, 지금. 네. 여기 용인 상현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더 내려오면 수원이고 올라가면 용인인데 상현동 쪽에 50평대 있죠. 네. 자, 40평도 아니고 무려 50평대들이 지금 4억 정도 가요. 네. 4억에서 조금 삐집고 올라왔어요. 한 1,000만 원, 1,500만 원. 자, 네. 이 상태에서 뭐 왕년에 이게 뭐 시세는 뭐 거의 앞자리가 7억 후반 8억은 갔던 건데 이게 빠진 거죠. 네. 그러면 이 수원의 30평대 아파트 3억 6천짜리가 네. 이게 4억 따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즉 얘도 이쪽 상현동의 이 대형 아파트들이 40평대 아니고 50평대라니까요. 얘네들이 도망가 주기 전까지 이거 꼼짝 말아요. 이거 못 가요. 그렇다면 또 시간이 걸려. 또 기다려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 3년간에는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도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는 맛이라도 있었죠. 지금부터는 만난 거예요. 둘이 이제. 여기서는 안 돼요. 이거 안 돼. 그래서 용인 쪽에 이 상현동 쪽도 학교도 보다 많고 좋은 자리예요. 근데 이게 싸다 보니까 50평대 이렇게 싸다 보니까 이 수원 쪽 8달구 우만동이라면은 용인 쪽 상현동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눈치 보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허비될 것인데 이 시간을 계속 보낼 것이냐, 그만큼의 가치 있는 부동산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고 이 부동산은 투자보다는 실거주에 적합한 그 용도에 적합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시간을 벌어서 나오자. 그래서 이 시간에 다른 거에서 기다려보자. 뭐 많아요. 서울에도 많고요. 투자만 하실 거라면은. 따라서 그렇게 접근해 보기 추천해 드리겠고 요거는 이 시점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보면 안 되나요? 더 여쭤보시는 건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 상담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원시 우만동의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이제는 움직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용인 지역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검토해 보시고 좋은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신내 고단지를 14평을 매수를 했는데요. 네, 신내동이요. 네, 예. 동남구 신내도. 네. 아, 그거를 매수를 잘못했는가 싶어서 너무 좀 걱정스러웠어요. 미리 전화 주셨어야죠. 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네, 전문가분 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네? 뭐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뭐가 이게 걱정이에요? 신내 9단지 몇 평대 갖고 계세요? 예? 아니 지금 신내동 9단지 아니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평대시냐고요? 14평이요. 14평? 14평. 14평? 네. 얼마에 사신 건데요? 1억 8,200에 샀어요. 1억 8천. 지금 전세 얼마나 나가죠? 전세가 1억 3,500이고요. 그거보다 비쌀 것 같은데. 전세 들어있는 거 사신 건가요? 네? 전세가 들어있는 걸 사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 그럼 전세 제가 시세는 확인하고 이것보다 안 비쌀 것 내시라고. 같은데요. 1억 3,500원 넘을 것 같은데 전세가. 1억 3,500에서 지금 아니 비싸게 했는 사람 1억 5,500에도 전세 나갔다 하더라고요. 네, 지금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 전세는 없어요 서울 시내. 네, 그러니까 1억 5천 정도가 맞을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왜 14평을 사신 거죠? 14평. 네. 그러니까 왜 14평을 사셨냐고요? 아. 다른 면적도 있는데. 나중에 네. 일단 돈 투자액수도 좀 적은 것 같고 다음에 월세라도 혹시 또 받기도 좋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일단 결론 드리면 우리 어머님이요. 잘못 사신 건 아니신데 뭘 좀 많이 모르세요. 네? 뭘 좀 많이 모르신다고요. 아, 잘 안 들리고 지금 밖에 나와 있어갖고요. 한쪽 귀를 막으세요. 그러면 제 말 좀 크게 말하고 아니, 있어요. 어머니 지금요. 중요한 정보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래 설명 기다려야 드릴게요. 된다고요? 아니요, 들어보시면 될 것 한쪽 귀를 꼭 같아요. 막으세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어머님이 사신 게 14평을 사셨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아파트가 다 이제 소형만 있는 단지인데요. 뭐 요것보다 좀 큰 것들도 있어요. 뭐 10몇 평 또 20평도 있는데 평도 있고. 네, 14평이든 20평이든 간에 전세 끼고 투자하면 투자 금액은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평수가 커지면 매매가도 오르겠지만 말이죠. 네. 전세도 같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매매가에서 전세가 뺀 게 실제 들어가는 내 돈이잖아요. 네네. 이게 14평을 사시든 20평을 하든 똑같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냐? 투자잖아요, 투자. 네. 들어가 사실 게 아니라 투자잖아요. 네. 투자에선 매매가가 높고 낮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네. 내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이게 더 중요한 기준이 돼요. 아, 그리고 알아두라는 소리예요. 다음번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내 돈이 들어가는 게 같은 금액이 들어간다라면 이왕이면 면적이 좀 더 큰 게 나아요. 네. 왜냐하면 20평이 대형은 아니잖아. 다 소형이잖아요, 어차피. 네네. 다 소형이죠. 그러니까 14평은 대려 또 이거 방 하나 아닙니까? 방 하나? 그래요. 맞습니다. 네. 20평이 방 두 개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쵸?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제가 볼 땐 이 단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냐면 여기 봉화산역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6호선 끝자락에 있는 이 지하철역 주변에 이런 소형 아파트들은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가 아 나는 여기 신내동이 좋더라. 이렇게 들어오는 수요 많을까요? 네. 많을까요? 아 난 신내동이 너무 좋더라. 나 신내동 이사 가고 싶어.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많을까요 앞으로? 많진 않아요. 좋아하는 동네 아니라고요. 네. 근데 왜 잘못 산 게 아니냐? 네. 좋아서만 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오는 것도 수요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동네는 서울 시내 중심에서 전세난을 치여서 다 쫓겨나는 분들이 자기 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좋아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네. 돈에 부딪혀서 현실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수요는 꾸준히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신 건 아니고 다만 투자였다라면 같은 돈이 투자된다면은 조금만 면적을 한 번이나 한 두 단계만 좀 키웠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쉬운 거지. 이 신내동에 있는 아파트 사기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보유해도 다음번에는요. 될까요? 네? 보유할까요? 아, 보유하시라는 거죠. 네. 다음번엔 좀 물어보고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볼일 잘 감사합니다.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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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지금 신내동의 아파트 문의 주셨는데요. 조금 더 미리 연락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지만 다행히도 잘못 투자하신 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어떤 분인가요? 예.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데요. 네, 광명시 소화동 네, 1288 휴먼시아 2단지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김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뉴스에서 뭐가 개발된다 아니면은 네이버 부동산 정보뿐이라서 네.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광명시의 아파트가 그럼 궁금하신 거죠? 김포 지역도 같이? 네, 광명시가 예. 궁금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몇 평대 보유 중이세요? 37평이요. 시세 얼마죠? 시세를 제가 작년 12월에 전세를 놓으면서 5억 7천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 5억 후반 가겠네요. 예, 뭐 자세하게 모릅니다. 한 5억 9천 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그렇죠? 예, 37평이면. 자, 결론 드리면요. 네. 얘는 37평 5억대 후반이면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아, 매도. 네,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자, 보세요. 네. 뭐 주변에 호재 없는 동네는 없습니다. 그래 광명 정도의 호재 없는 동네 없어요. 아, 어느 동네 가도 그 정도 호재는 다 있어요. 이게 호재 때문에 보유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아파트가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거 아파트는 37평이라고 그러셨죠? 네. 뭐 30평대 시세가 5억대 후반. 5억대 후반. 40평대 시세가 차이도 없어요.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날려나? 한 6억이라 그럽시다. 이거 50평대도 있어요. 50평대 차이도 없어요. 이것도 한 6억 한 4, 5천? 6억 중반. 이게 어떻게 가겠냐고요, 지금 상황에서. 형들이 이렇게 비비대고 있는데 얘가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따라서 광명에 있는 아파트 다 그래요. 지금부터 아파트, 웬만한 아파트 다 똑같은데 대형과 만난 중형, 또 중형과 만난 소형, 얘네들 이 앞쪽에서 가지 않는 한 다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면 30평대가 6억, 40평대보다 더 비싸 6억 2천 가겠습니까? 못 가요. 얘네들 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또 나오는 얘기인데 투자에서 시간이라는 게 내 원금보다 더 중요한 건데 시간을 계속 헛되이 보내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왔으면 된 거고 광명에서 30평대 아파트 5억 후반이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거주 안 하신다라면 팔고 나오시고 다른 부동산으로 갈아타기를 시도해 보시는 게 맞고 가차 없이 그냥 저는 이거는 투자가 아니다. 이건 거주용이다. 거주용 아파트를 투자로 보면 되겠냐.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명시 소화동의 아파트는 매도하시고 갈아탈 시점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먼저 조금 더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현대아파트 25평형인데요. 투자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떨까요? 네, 몇 평이죠? 25평이라고 하네요. 네, 삼산동 현대. 예. 자, 투자라고 하셨나요? 네. 그래요. 거주와 투자 두 가지 목적이네요. 거주와 투자. 예, 괜찮습니다. 보시고요. 네. 다만 이건 있어요. 자리가 좀 별로예요. 대신에 뭐 거주까지 하시겠다면 좋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라면 재테크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매 가격과 이 전세 가격 격차가 굉장히 적어요. 이 상태라면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구하러 왔다가 살 수도 있고요. 또 전세금이 높고 이제 매매가 낮다 보니까 전세금을 활용해서 뭐 소자본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투자 수요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뭐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이 수요 자체가 많이 들어올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까지 하시겠다면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아파트는 거주와 투자 목적 둘 다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문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네, 녹번동이나 불광동 근처에 5천만 원으로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요. 어디가 좋을까요? 하고 지역을 좀 추천해 달라고 하셨네요. 네, 녹번동과 불광동이요. 5천. 네. 저라면요. 네. 잠깐만 간단히 판서를 하면요. 이거 녹번동이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가 불광동이고요. 이제 불광역 녹번역인데 5천 투자라면은 이쪽도 나쁘진 않지만 저라면은 차라리 이쪽에 오면 바로 평창동이 있거든요. 네. 평창동 쪽이 더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삼거리 쪽으로 신분당선 확정됐고 그리고 평창동의 네임 그 이름의 값어치가 좀 다르잖아요. 네. 이런 자리도 5천으로 귀하지만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전문가 자문 토대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지금 들었을 때 평창동에 5천만 원을 투자가 가능할까 싶은데요. 여기서는 네. 대저택이 많지만 소형 주택들을 어렵사리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불광동이나 녹번동 근처에 5천만 원 장기 투자 이왕이면 평창동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빠르게 상담 이어갔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전화 문자 상담 열려 있습니다. 023424-8393번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8289번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고민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흐름 읽어드리고요.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